임금 피크제 많이 들어봤죠. 임금 피크제니 뭐 몇 가지가 쭉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대로 해설을 안 해주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만 해설을 해주니까 그게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그래서 대표님한테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설명을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정의당 잘 돌아가고 있는지 여기도 겸사겸사 뭐 대표가 잘 돌아가면 잘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선 제가 이제 임금 피크제 네.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정년을 57, 8세로 했다가 60세로 하면은 2년 동안 더 고용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더 들지 않냐? 그러면 그 비용을 분담하자. 그러면 임금 구조도 개편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이제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합의된 내용은 뭐냐면은 정년 연장과 고용 보장은 다른 말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정년을 60세로 한다고 해서 다 60세까지 고용을 보장해 주는 것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0세로 정년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통 57, 8세 정년인 사업장 같은 경우도 평균 고용이 53세대 정도 돼요. 평균. 그러니까 60세가 되더라도 정년이 60세까지 실제 연장하는 데도 있고 뭐 55세도 안 돼서 그만두는 데도 있고 또 60세로 연장하는 그 사업장 중에서 임금이 뭐 고임금도 있고 중소기업이나 뭐 이런 데는 뭐 3, 4천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몇십 년 근무를 해도.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다 다르니까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정년이 실제로 연장되는 만큼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의를 해서 그 비용 문제에 대해서 임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그건 끝났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라는 것은 정년 연장에 따른 그런 비용을 보완하기 위한 그 용도로 거론이 돼서 그걸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어디서 문제가 됐냐면 갑자기 임금 피크제를 들고 나오면서 이것을 청년 고용 대책인 것처럼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이거는 완전히 그 사기다. 한마디로 첫 번째 사기다. 왜 사기인지 설명해 주세요. 아니 청년 고용 대책은 우선 뭐 그 복잡하게 설명드릴 거 없이 정년 연장을 함에 따라서 늘어나는 청년 고용은 대단히 미미하다는 게 전반 뭐 모든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ILO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지금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도 그렇고 심지어는 노동부 자체의 그 용역 결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년 60세까지 그 보장이 되는 비율이 이제 앞으로 조금 달라지겠지만 한 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어차피 신규 채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0만이 넘는 청년 고용 이런에 대한 긴급 조치로서는 그 전혀 그 대책이 될 수 없다. 노동조합에서 이야기도 그겁니다. 정년 보장은 어음받는 거고, 그걸 이유로 해서 임금을 조정하는 것은 당장 현금을 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언밸런스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노사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는 건데 정부는 지금 그것을 강제로 정년이 법으로 보장됐으니까 임금 피크제도 임금 조정도 전 사업장에 강제로 해야 된다. 이런 지금 논리를 펴면서 이게 많은 그 저항에 부딪힐 것 같으니까 그 앞에 이제 청년 고용을 앞에다 딱 내세운 거죠. 그 임금 피크제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떤 특정 나이에 임금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에 정년이 될 때까지 계속 임금을 깎겠다는 거거든요. 임금 피크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거 임금 피크제라는 게 원래 일본에서는 한 10년 전에 우리보다 한 10년 전 일찍 임금 피크제 비슷한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거기는 뭐 임금 피크제라기보다는 실제로 고령화 시대에 그 고용을 연장하는 데 방점을 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와서는 고용을 연장하는 데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임금 삭감하는 데 방점을 둔 거죠. 나이가 많으면 월급을 깎자 이거죠. 그걸로 청년들 고용하자. 그러니까 정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서 연장했다고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월급은 무조건 다 깎는 거죠. 전 사업장에. 그래 놓고 이게 이제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요 돈으로 청년을 고용하려고 하는 거다. 두 번째는 청년 고용이 엄청나게 될 것처럼 또 사기를 쳤잖아요. 그 정부가 이야기하는 20만 고용 계획도 실제로는 신규 채용은 한 6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또 사기를 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청년 고용의 절박한 말하자면 긴급 조치, 그리고 고통 분담의 실질적 방안, 그리고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하나는 물건이 많이 팔리거나 수요가 있거나 그래서 생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고용을 하거나, 그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강제로 법으로 하는 것 말고는 청년 고용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0만 고용 절벽이 정말 심각하다고 하면, 그러면 적어도 대기업하고 공기업,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기업에는 청년 그 고용 할당 의무제를 한시적으로, 뭐 영원히 하자는 거 아니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응급조치는 선진국에서 많이 하는 조치라는 거죠. 공기업은 정부가 정책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한 5% 정도 2018년 정도까지 이렇게 할 수 있고, 300 이상 대기업도 지금 뭐 사내유보금이 한 700조 이상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업에.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는 그만큼 있는지. 그 정도는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긴급조치는 사실은 청년고용 의무 할당제만큼 실효성 있고 또 설득력 있는 방안이 없는데, 이건 이런 방구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기업이 돈을 써야 되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로는 고통분담 때문에 제가 화가 나서 사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고통분담.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의 명분을 그렇게 건 거잖아요. 청년 고용하기 위해서 아버지, 예? 아버지 월급 잘라서 깎자. 아들 월급 주겠다 이거지. 예. 아버지가 양보해라 이런 식의 논리인데, 만약에 그런 논리로 고통분담을 하자면 실제 고소득자들부터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도리인데 진짜 고임금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고통분담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대체로 이제 보면 한 5천에서 한 7, 8천 정도 사이에 있는 50대, 5, 50대 후반이죠. 중반 노동자들에게 이제 고통분담이라는 명분으로 이제 들이대니까 제가 좀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화가 많이 나셨던데 풀리셨어요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막아야 될지 깝깝하죠. 근데 사실은 지금 임금 피크제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놓고, 그러니까 더 나쁜 게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이 프로젝트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사실 김영삼 정부 들어선 94년도죠. 그때부터 한 2011년까지는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노동정책 제1의 정책이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이었어요. 쉽게 자르게 만드는 거. 네. 네. 근데 12년도에 총선 치르고 대선 치렀잖아요. 그때는 어느 후보도 어느 정당도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말이 우리 사라졌어요. 대신에 IMF도 유행하기 시작했죠.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그 자리에 복지국가, 이게 네.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노동시장 유연화, 이제 더 이상 유연화 할 때도 없잖아요, 지금. 그 우리 비정규직이 한 900만 가까이 되거든요. 실제로 사내 하청까지 다 합치면은. 그러니까 더 이상 유연화할 수도 없고, 지금 뭐 비정규직 문제가 전 사회적인 문제, 정치 현안이 되다 보니까 싹 없어졌어요, 선거 때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다시 등장한 게 작년 말에 최경환 부총리가 이 정규직 과보호론을 제기하면서, 정규직 과보호. 정규직 과보호. 정규직이 너무 보호를 받고 있다. 론을 제기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다시 이제 박근혜 정부의 제1의 노동정책으로 이렇게 등장을 한 거죠. 이게 대기업이 배경. 정말 원하던 겁니다. 네. 이게 쉽게 자르는 거. 근데 이제 그러면 최경환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론이 왜 등장했냐? 그러면 그 이제 잘 보시면 여러분들 그 박근혜 대통령 한 얘기 중에 좀 서슬퍼런 얘기가 많은데, 그 중에 기요틴. 단두대, 기요틴. 단두대, 네. 규제 단두대라는 발언이 있었어요, 작년 말에. 그러니까 규제를 대거 완화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규제 완화해서 투자 활성화하고 경제 살리자, 이런 취지로 작년 11월에 과감하게 규제를 없애겠다 했는데, 그 핵심 의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임금 피크제를 포함해서 일반 임금 피크제보다 더 중요한 지금 일반 해고 요건, 취업 규칙 그 변경 요건 완화하는 거거든요. 그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일반 해고는 뭐고? 그게 잠깐만, 그게 이제 여름에 8월달에 정경련의 규제 완화
핵심 요구로 청와대에 접수가 되고 네. 그것을 대통령이 11월인가 그때 그 받아서 규제 단두대를 이야기하면서 이걸 다 잘라내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그거를 실행하기 위한 말하자면 그 여론 공세 차원에서 정규직 과보론을 꺼내낸 거고 임금 피크제 앞에 청년 고용 문제를 전면적으로 건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기가 됐는데 임금 피크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법으로 돼 있지 그 정부가 행정 지침으로 하겠다는 일반 해고 요건 완화하고 그다음에 취업 규칙 변경 요건 완화인데 이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김무성 대표가 무슨 뭐 쇠파이프를 휘둘러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치 지금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지금 노동시장 개혁이 강성 노조나 또는 그 귀족 노조 이른바 대기업 노조 이런 부분을 겨냥하는 것처럼 시선을 돌리려고 했어요. 실제는 이 일반 해고 요건 완화나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는 노동조합이 있는 데서는 뭐 취업규칙이 소용이 없어요. 단체협약이 우선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900만, 1,800만 미조직 노동자들, 봉급쟁이들, 직장생활하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을 사지로 내모는 그런 계약이라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명심을 하려면 뭔지 알아요, 명심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반 해고가 뭡니까? 일반 해고라는 건 뭐냐면 현재 법적으로는 해고를 두 가지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정리해고하고 정리해고는 이제 기업이 긴박한 경영상의로 하는 징계해고가 있죠. 징계해고가 있죠. 징계해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 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사규를 어겼다든지 뭐 이런 거. 범죄를 저질러서 네. 구속되거나 뭐 이런 경우에 하는 거죠. 근데 회사가 어렵거나 죄를 지면 해고한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반 해고가 뭡니까? 일반 해고는 이제 이른바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무나 해고할 수 있는 거죠. 회사가. 예를 이제는. 들면은 제가 그 증권가에는 이미 ODS라고 아웃도어 세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 광범하게 이걸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서 증권 많이 못 팔고 오면은 사무실에 책상도 안 줘요. 책상도 없어요. 그 사람 책상. 아마 이 자리에 증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 계실 텐데 책상도 없고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에서 명함 몇 개 갖고 왔는지 보고해야 돼요. 그러다가 실적이 나쁘면 어떻게 하냐? 계속 모욕 주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내돌리다가 자르는. 그래서 아웃도어 세일즈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갔을 때 일을 뭐 상사 말을 잘 안 듣거나 노동조합에 관심을 갖거나 또는 뭐 어떤 이유든 간에 그 과도한 목표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해고라는 거는 우리 헌법 정신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로 조건은 기준은 법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사용자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근로 조건 문제입니다. 왜? 인간은 누구나 우리가 노동을 어쨌든 일을 해서 자기 실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무엇이 그게 예술이든 또는 뭐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거든 작가든 뭐 누구든 일을 해서 자기 실현을 하는 거고 자기가 일한 그 결과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때 제대로 평가받을 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동권은 그만큼 인간 행복의 제일의 조건이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근로조건을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최저 기준을 다 법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근로조건의 핵심이 뭐냐? 해고, 그 다음에 임금, 노동시간 이런 것들을 법으로 정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이제 해고의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이상호 기자가 해고 당했는데 부당 해고로 이겼단 말이죠. 그런 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제. 사측에서 이 사람을 해고하고 싶다고 이유를 갖다 붙이면 대부분 다 통하게 되는 거 이제 뭐 무슨 처벌을 못 냈다든가 일반적으로 해고할 수 있게 그게 통과가 됐나요? 그렇게 된 거죠. 아니요. 이제 그것을 논의하겠다는 이제 건가요?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겠다고? 개정안을 낸다면 국회에서 이제 아무리 지금 뭐 새누리당이 독주를 하고 있어도 지금 환경노동위원회가 8대 8이에요.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9대7로 1기, 그러니까 국회 4년 동안 1기, 2기, 2년씩 상임위를 바꾸게 되는데 제가 환노위를 2년 했거든요. 예. 그 다음 2년에는 저를 빼버리고 이 여야 동수를 9대7로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를 한 거예요. 그 심상정을 빼서 저기 원내대표시니까 어디 편안하게 저 외토기에 가 있으라고 저를 외토기로 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 심상정을 빼낸 거죠. 이것은 이제 환노위 구조조정을 한 거다 이렇게 제가 항의도 하고 했는데 잘 안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완구 원내대표였어요. 새누리당에.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했을 때 숨기지 않았어요. 정경련이나 이런 데서 심 대표님은 좀 빼달라고 요구하더라. 빼달라고 이제 대표도 되시고 하셨으니까 그때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원내대표인데 정경련에서. 원내대표니까 다른 뭐 좀 상임위에 가서 하시면 어떠냐. 이거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뭐 야당한테도 가서 이거 안 되지 않냐 해도 안 들어주고 여당도 안 들어주고 해서 농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텐도에서 농성해가지고 관철을 시켰어요. 그래서 8대8을 만든 거예요. 그 지금 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법으로 하려니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것을 정부가 행정 지침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헌법 위에 정부가 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단히 심각한 일.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는 행정 지침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한 거라고 하는 변명거리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맘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엄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물론 그렇죠. 그건 다 불법이죠. 대기업이 오랫동안 원하던 겁니다. 마음대로 직원을 자르는 거. 지금은 어쨌든 마음대로 못 자르거든요. 법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하면은 우리는 이게 쉬운 해고다고 이야기할 때 청와대나 새누리당은 공정해고라는 말 썼어요. 공정해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공정해고라는 말에 박근혜 정부의 그 가치나 철학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해고라는 말 자체가 가치 중립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공정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해고라는 것은 사회적인 살인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게 헌법 정신인데 그 헌법과 법률의 그 보호 조항 때문에 해고를 마음대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법 정신을 드러내야 이제 공정해질 수 있다는 그분들의 문제인식이 있었고 제가 이거를 국정감사 때 공정해고에 대해서 한번 세게 두드렸는데 그 다음부터 공정해고라는 말을 안 써요. 지금 현재는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흉악한 내용을 한국노총은 무슨 생각으로 왜 가서 도장을 찍고 온 겁니까? 한국노총은 뭐 팔 비틀린 거죠. 팔 비틀렸는데 이제 그래도 비틀리면 안 되는데 비틀린다 하더라도 버텼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긴 하지만 비틀린 게 아니고 같이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김동만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여러 얘기 중에 우리가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을 때 뭐 그럼 정치권에서 뭐 어느 누가 뭐 제대로 야당이라도 엄호를 해줬냐 이런 항변도 제가 받았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한국노총의 국고보조금이 한 32억 정도 되는데 뭐 이 사람들이 그 잘난 거 갖고도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해요. 그것도 좀 압박이 됐을 테고 뭐 일선에는 뭐 중견 간부들 뭐 사법 처리권도 걸려 있다는 소문도 돌고 그 다음에 주목해 볼 게 그 현기환 씨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현기환이라는 분 아시죠? 알 리가 없죠.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새로 임명된 사람인데 이분의 경력이 뭐냐면 한국노총의 대협력본부장이었어요.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러니까 한국노총의 대협력본부장이라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대정부 교섭을 맡았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리언이 알아서 당근과 채찍을 이렇게 썼겠느냐 이런 생각은 좀 해볼 수가 있죠. 징계해고와 그 다음에 정리해고만 있었는데 일반 해고. 과거에는 이제 성과가 낮다고 해서 해고하는 것은 법정 다툼을 하면 대부분 다 이겼습니다. 우리가.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규칙화하고 더 나가서 제도화해서 이제는 성과가 낮은 사람들은 자를 수 있다는데 이게 단지 성과에만 한정되는 게 그렇죠. 아니지 성과는 않습니까? 회사가 정하면 되잖아. 이제 그 다음에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눈이 한 5개는 날려서 눈치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굴욕을 감수하게 되는 거죠. 대표님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눈이?
아니, 실제로 MBC에서 예전에 문이 5개 파업했던 달린 게 어떻게 제 동료 기자들 네. 보면 그 양반들 다 저성과자예요 지금. 여기에 이제 1순위가 누구냐? 노조를 했던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저성과자로 만드는 겁니다. 네,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예를 들면 저 기업이 이렇게 어떤 구조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이런 걸 할 때 그동안엔 노조하고 협의를 하고 또는 저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대로 이제 너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절하면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성과 같은 경우도 이제는 막 올리는 겁니다. 한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어떤 기업에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은 노조하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취업 규칙을 마음대로 못 바꾸잖아요. 이제 세 번째는 취업 규칙. 네. 취업 규칙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기업 노조, 그러니까 말하면 어용 노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바꾼 취업 규칙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한다. 그 다음에 실적이 이 목표량에 미달할 때는 이렇게 감봉한다. 어? 제가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감봉한다. 이런 식으로 취업 규칙을 막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놓고선 취업 규칙을 도장 찍게 한 다음에 그 어용 노조를 없애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취업 규칙 요건 완화를 하게 되면 이제 기업 노조를 만들 수고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용 노조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정부가 박탈하는 거예요. 사실 노조가 무력화되는 거네요. 봐봐요. 노조도 무력화되고 노조 없는 사람들은 취업규칙이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조차 이제 무력화하는 거죠. 근데 이걸 함부로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헌법이 지시를 해놨는데 법으로 해야 되는데 법으로 통과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냥 행정지침으로 때리겠다는 거예요. 취업 규칙 완화가 그런 거구나. 지금 뭐 노조도 없는 사업장이 노조 조직률이 지금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대부분 처분만 바라게 되는 거고 그러면 법에 호소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법에 호소하면은 물론 이 취업규칙 정부 지침은 의미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할 때 이 정당한 이유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정당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분분하고 이 소송이 많이 걸리니까 이걸 정확하게 규정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거는 입법부의 소관이죠. 헌법이 그건 법으로 정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해고되겠는데 이게 정당한지 아닌지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냐면 사법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지침이 들어설 여지가 없는데 이걸 행정지침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그 헌법 파괴 행위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요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사원들한테 불이익이 가도록 뭔가를 변경할 때 그걸 노조하고 의논해서 합의하고 동의할 필요가 없게 만들겠다는 거. 그러니까 사측이 마음대로 사원들에게 불리하게 규칙을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게 하겠다. 합리적일 정부의 경우에. 입장이에요. 합리적일 경우에. 현재로서는 이제 정부가 주장하는 거는 임금 피크제하고 그다음에 일반 그 저성과자 해고 이 두 가지를 취업 규칙에 하겠다는데 그게 사실 전부이기도 해요. 하나는 임금 문제고 하나는 해고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합리적인 뭐 사회적 통념상 합리적인 그러니까 사회적 통념상 근로 조건을 정부 지침으로 한다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이런 건 아무 의미 없는 규정이에요. 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라는 거가 무슨 보호가 됩니까? 사측하고 사원이 싸우게 되면 이런 건 보호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새누리당이 5개 5대 법안을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관련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건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그리고 그런 얘기 했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산재 보상 범위를 넓혔고 그 다음에 또 실업급여 수준을 높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악마는 다 디테일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리서리 정경련의 요구를 다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근로시간을 연장했죠. 확대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근로기준법에 주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고
최대. 노사 합의,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 합의를 할 경우에는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장된 거는 40시간 플러스 12, 그러니까 52시간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주말, 휴일 8일, 8일, 토일 8일이면 16시간이잖아요. 주말 근로를 계속 시킨 거예요. 중소기업 같은 데서.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노동부가 얼마나 황당했냐면 그거는 이 52시간 범위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휴일 근로는. 휴일 근로는 따로다. 그러니까 덤이다 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그 용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때까지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그 휴일 근로도 연장 근로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52시간 범위 내에서 휴일 근로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은 현행 법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부가 덤으로 법 밖에서 마구 사용자층 몰아주다가 이번에 이제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여기서 끝났으면은 여기까지 뭐 잘 된 건데. 본전이지만 그래도 제자리에 온 거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새누리당이 낸 안은 뭐냐면은 주말 휴일 근로를 8시간을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도록 8시간을 법적으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법안을 이번에 낸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52 플러스 52 8 플러스 하면 60시간까지. 60시간이 된 거죠. 그걸 하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 법정 근로시간에서 8시간 더 늘리는 셈이 되는데. 머리 잘 썼네. 그 다음에 이제 주말 근로는 어떻게 되냐? 휴일 근로는 휴일 수당이 50%가 더 가산이 되고 연장 근로 50%가 돼서 평일날 하는 것보다 100%를 더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친절하게도 가산 수당은 50%로 이렇게 해서 50%를 깎아주는 법안을 낸 거죠. 시간을 늘리고 돈을 깎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간을 그 노동 시간을 8시간 특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8시간을 연장하면서 동시에 100% 추가로 받아야 될 수당을 50%로 깎아주는 그런 꼼꼼한 그런 법안을 낸 거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에 그 과로사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과로사. 주 60시간을 3개월 동안 하면 과로사가 기준이에요. 근데 말하자면 지금 새누리당이 낸 법안처럼 40시간 플러스 원래 연장근로 12시간에다 특별 연장근로 8시간. 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걸 하면 60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과로사 기준으로 이제 우리 법정 기준이 이제 확대되는 거예요. 법정 근무 그 법 시간이- 이름은 과로사법이라고 정하면 되겠네요. 그래야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기간제법을 개정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간제법이라는 게 뭐냐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근무는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2년 네. 동안 기간제를 쓸 정도의 일이라면은 정규직으로 해라. 채용해야 된다는 게 원래 기간제법 취지예요. 그렇죠. 근데 4년 동안을 4년 동안을 이제 그 기간제로 쓰도록 이렇게 했고 2년 동안에 3번 이상 그 갱신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갱신을 못 하도록 한 게 아니라 이거는 3번 자유해고를 할 수 자유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2년 동안. 그러니까 4년 동안 알바로 쓰면서 정규직으로 채용시키지 않고 해고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알바를 2년 쓰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해줘야 되는 게 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비정규직이면 영원한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파견 업종을 이제 줄여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대폭 확대하는 안을 그러니까 이게 냈어요. 듣고 보면 전부 다 사실은 대기업들이 그동안 굉장히 원했던 거를 다 관철됐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해서 임금을 적게 주고 그 다음에 일반 해고 요건을 완화해서 마음대로 쉬운 해고를 하고 그 쉬운 해고를 한 자리에 정규직을 드러내고 한 자리에 알바를 이제 넣겠다는 기관제나 파견직을 이제 쓰겠다. 그럼 대기업이 원하는 걸 쪽쪽 다 빨아갔는데 이게 보시기에 이명박 정부 때하고 박근혜 정부 때를 비교하면 누가 더 나쁜 정권입니까? 그러니까 정규직 과보가 아니고 이제 재벌 과보죠. 재벌 가보. 예, 근데 이런 그러니까 그 노동 조건, 인간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최소한도의 어떤 인격을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행정부가 마음대로 이렇게 휘젓는 일은 헌정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5.16 쿠데타 시기에 노동조합을 강제 해산한 적이 있고 80년 신군부가 들어왔을 때 노동조합도 해산하고 그때 이른바 뭐 제3자 개입 금지 같은 이런 그 헌법 정신과 대립되는 그런 그 조항들이 들어왔는데 그런 경우는 대체로 헌정 질서가 중단된 상태에서 진행된 일이에요. 말하자면은 그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야당이 이게 통과되면 진짜 좀 코박고 죽어야 됩니다.